저희가 그 전에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여기 지금은 3기 신도시 예정 때문에 대기 수요로 전세 수요가 확 몰리면서 전세 가격이 올랐지만 사실상 갭투기에다가 강동에서 몰려온 전세 수요, 그 다음에 3기 신도시 전세 수요, 위례 전세 수요 등으로 수요가 한꺼번에 몰려서 지금 전세가 올리면서 집값 올리고 있지만 전세가 머지않아 떨어질 것이고 크게 영향받을 것이다. 그 이후에 갭투기가 많기 때문에 갭투기 수요들도 전세가 떨어지면 위험해질 것이다 라고 지적했던 지역이 있죠. 하남입니다. 과천, 덕양, 하남 집값 1% 급등했고 자꾸 2030 붙들고 늘어지는 이유 뭐예요? 40, 50 이상 안 사니까 이제. 지금 시장이 말도 안 된다는 거 느꼈고 이 정도 규제 들어오면은 이제 수요 없겠구나 라고 느껴서 40, 50 이상은 안 사요. 이번 때 하다못해 부동산이 있진 않더라도 부동산을 구해보려고 했던 수요들까지 합쳐서 하락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안 해요. 그러니까 자꾸 그 경험 없고 그러니까 체감상 와닿지 않는 2030만 붙들고 늘어지는 거죠. 그런데도 아직도 뭐 저평가된 신도시 3평사례가 얼어쳐 죽을 하남, 김포 말도 안 되는 개소리고 남양주도 예를 들어서 뭐 다산, 별내 이런 데는 굉장히 고평가됐다. 2015년 서울 외곽 지역 집값 생각해봐요. 이런 데가 저평가인지. 3기 신도시 5호선 연장으로 전세값 급등 전국 1위 찍었었죠? 작년에. 이게 막 1월에 기사 나왔는데 항상 문제가 생겼을 때는 과거 데이터를 가지고 언론들이 이야기를 하죠. 1월 막 거래량 떨어지고 하락 거래들 나온다 그러면은 갑자기 작년 거 이야기하고 갑자기 지난 4년 거 이야기하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서 여기 계속 올랐던 데다 라는 심리를 자꾸 심어주죠. 현재 떨어지고 있다 이런 기사보다. 근데 떨어지다가 오를 때는 벌써 인근 공인중개사 피셜에 따르면 신고가 거래 나왔다더라 이런 식으로 띄우려고 하고 이게 언론의 행태죠. 근데 어떻게 됐어요? 전세가 상승 곡선이 꺾였다고 하죠. 그래서 이미 전세가 영향받고 있더라. 매매가격 지수 그 전까지 계속 올랐죠. 전세 언제부터 올랐어요? 5월 3기 신도시 발표되고. 언제 꺾였어요? 임대차법 발표되고 꺾였죠. 오히려 상승폭이 꺾이다가 넘어갔더라. 역시 마찬가지로 3기 신도시 발표되고 나서 전세가 오르는 걸 가지고 갭투기들이 매매가 똑같이 올리면서 예를 들어서 7억인데 전세 4억에 났다. 그러면 3억 갭이 필요하죠. 근데 전세가가 5억으로 올라버려요. 그러면 2억 갭 말고 다시 3억 갭 맞추면서 8억으로 올린다. 이런 형식으로 진행을 했던 거죠. 그리고 전세가 꺾이니까 똑같이 꺾였다가 지금 막 전세가는 떨어지는데 매매가는 안 그래요. 왜? 호가를 안 낮추니까. 전세는 세입자 돈이니까 그렇지만 매매 같은 경우는 자기 돈 생돈 날리는 거죠. 그러니까 심리는 좀 더 늦어지겠죠. 그래서 더 올리고 있다. 다만 역전세난이 시작되면은 자금 구해야 되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되면서 슬슬 급매물들이 나오기 시작할 것이다. 이 부분은 생각해 주셔야 되겠죠. 자, 매매 거래량 보면 어때요? 거래량이 많을 때 매매 신고 해제 건수가 많았대요. 근데 거래량이 이때 늘어났는데 왜 갑자기 해제 건수가 줄어들었어요? 여긴 아직 다 집계 안 됐으니까. 그렇죠? 외지인 매매 거래량. 오히려 거래량 가장 많은 시기에 외지인들 안 사다가 거래량 이렇게 늘려가지고 2030한테 한번 털어먹었다. 2030들이 당했는데도 오르네? 금리가 떨어졌으니까 그러면서 한 번 더 산 거죠. 자, 전세 거래량 어때요? 임대차법 이후 쭉 떨어지죠. 그만큼 재계약이 많다는 거죠. 근데 50% 상승이라고 그랬어요. 그렇다면 재계약하면 5% 상승이죠. 그럼 이 사람들은 갭이 막 이만큼씩 나는데 매물이 팔려요? 안 팔리죠. 그리고 반대로 재계약한 사람들은 전세가가 안정되고 자연스럽게 3기 신도시를 기다릴 수 있게 되겠죠. 그런데 자꾸 임대차법 탓을 하더라. 월세 거래량은 또 갑자기 늘어나가지고 요거는 다 뭐예요? 이것 때문에 신규 전세 계약 못하니까 월세로 갈아탄 거죠. 너무 처음 올려놨다. 호가가 다 저렇게 나오는데 수요가 몰릴 수밖에 없는 지역이죠. 3기 신도시 예정지라. 그런데 문제는 저 전세 수요가 빠졌을 때 그렇죠. 3기 신도시 입주하고 전세 수요 쭉 빠지고 그 다음에 둔촌 주공 강동에서도 가장 많이 이주 수요 발생할 때 강동구에서 가장 많이 인구가 이동한 지역이 하남이었죠. 하남하고 남양주. 이주 수요 집 지어주면 회개하겠죠. 그 다음에 그 3기 신도시 청약 대기 수요 청약하고 나서 이 비싼 데 굳이 살겠어요? 잠깐 딴 데 갔다가 입주할 때 다시 돌아오면 되죠. 그런 식으로 했을 때 그때는 전세가가 쭉 빠질 텐데 얼마나 버틸 수 있느냐. 그러니까 지금 너무 올려놨는데 그 올린 전세가를 가지고 더 오르겠거니 하고 갭투기 들어가는 사람들이 뭐다? 망하는 지름길이다. 그냥 그런데도 뭐라 그래요? GTX D노선. 언제부터 하남이 GTX D노선을 신경써요? 하남이 뜨는 이유 뭐였어요? 송파, 강남. 여기가 가까우니까 뜨는 거죠. 강남 인접성. GTX가 뜨는 건 강남에서 얼마나 머냐. 그 다음에 서울에서 얼마나 머냐. 이게 핵심인데 GTX D노선 들어와가지고 김포로 온다는 얘기가 있고 인천 쪽으로 간다는 얘기가 있죠. 김포로 가든 인천으로 가든 하남에서 김포까지 출퇴근이 빨라져. 인천까지 출퇴근이 빨라져. GTX D노선 대박. 집값 오른다. 말이 돼요? 인간들이
이 새끼한테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자동으로 나와. 거짓말이 자동으로 나오죠. 5호선 연장. 이건 이미 선반영 됐었고, 한참. 그러니까 다 뜨는 이유는 합당한 이유를 막 갖다 붙여요. 요것 때문에 뜬다, 요것 때문에 뜬다. 그런데 3기 신도시 그 전에 계속 공급 부족으로 집값 오른다 했는데 이미 미사 강변으로 엄청난 공급이 들어왔고 위례 신도시 공급도 뭐 최근에 들어왔죠. 그 다음에 교산 신도시까지 공급 계속 들어오는 지역인데 계속 오른다고 하는 게 말이 돼요? 맨날 공급 부족 얘기해놓고. 공급을 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정주 요건을 좋게 만들어줘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지하철을 연장한다고 하면 교통호재로 오른다. 그러면은 아예 교통호재 더 안 내고 공급 안 내오면 공급 부족으로 오른다. 뭐만 하면 다 오른대요. 거기 운석이 떨어져도 아파트 부서졌으니까 공급 부족으로 오른다. 이 짓거리 하겠지, 언론들이 지금 추세에선. 자, 그러면서 원도심 아파트 현황 어때요? 전세가 쭉쭉 오른다고 그랬는데 뚝 떨어졌죠. 요거는 신규죠. 요거는 재계약이에요. 재계약보다는 임대사업자죠. 임대사업자. 왜? 재계약 신고 안 해요. 전세가가 이원화 됐다 해가지고 얘는 신규고 얘는 재계약이다, 이딴 개소리들 하는데 재계약 신고 안 해요. 지금 재계약 반영도 안 돼가지고 지금 반영한다고 그랬더니 통계 조작이라고 해놓고서 이거 재계약이라고 왜 자꾸 우겨요. 재계약 아니에요. 이거 임대사업자예요. 재계약 신고는 극히 소수다. 근데 임대사업자 역시 똑같이 5%밖에 못 올리죠. 그러니까 예전에 막 임대차 3법 때문에 전세 매물 없어서 뭐 줄 선다 했는데 전세 매물은 계속 늘어나고 있었고 줄 서는 집은 임대사업자이기 때문에 5%밖에 못 올려서 임금보다 굉장히 저렴하게 전세가 나와서 줄을 쓴 건데 그걸 가지고 기자들이 호도한 거였죠. 똑같은 상황이다. 그런데 갭이 점점 커지네. 이때는 막 1, 2억이면 됐었는데 이때는 갭이 얼마나 필요해요? 지금 5억 이상 필요하죠. 이건 4억 2천. 이 정도 갭을 가지고 저길 들어가요. 자, 그러면서 15억 클럽 가입했대요. 15억 클럽 가입! 개소리 하지 말고 가입 신청만 한 거죠. 왜? 뭐 요런 거 한두 건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요건 아예 올라가지도 않았고, 이런 것도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한번 확인해 봐야 되죠. 갑자기 14억에서 15억, 16억, 15억 쭉쭉 뛰었어요. 특히 이거 굉장히 의심이 가죠. 거래 가격 평균도 10억 9,300인데 거기다가 솔직히 정확히 이야기하려면은 기준평형인 전용 84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죠. 39평이면 전용 얼마예요? 101. 그 다음에 미사 강변 요것도 39평이에요. 요것도 101. 이걸 가지고 자꾸 뭐 15억 클럽이니 뭐니 그냥 몰아붙이고 있는 거죠. 그러면은 아예 그냥 펜트하우스 하나 계약해놓고서 한 70평짜리 펜트하우스가, 근데 밑에 34평짜리는 8, 9억 하고 있다. 그렇다고 해도 이 지역이 15억 클럽 가입했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대형 평수 가지고 자꾸 장난질 친다. 미사는 갭투기 많이 들어갔죠. 전세가 떨어지니까 떨어지는 단지도 있더라. 이 역시도 신규랑 그 임대사업자 매물이 나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가격 떨어졌죠. 떨어졌는데 이런 애들 또 반영 안 했겠죠. 그 다음에 요것도 매매가 뭐 쭉 올리고는 있는데 보면은 전세가 떨어지고 있고 매매가 멈췄죠. 이런 상황으로 봤을 때 전세가 임대사업자 매물들 슬슬 나오기 시작하면 뭐 위례 회귀했고, 근데 하남에서 갭투기 들어가면서 여러 채 가지고 있던 사람들 세금 많이 안 내려고 임대사업자 많이 했죠. 그렇다면 그 임대사업자들 전세 신규 매물 가격 계속 이렇게 나올 텐데 전세가 뚝뚝 떨어지는 걸로 나오겠죠 이제. 자, 거기다가 문제는 뭐예요? 공실이 여전하다. 이게 정주 요건이 좋지 않다는 거죠. 왜? 공실이 많다. 왜냐면은 미사 같은 경우는 막 평당 5천씩 했으니까 분양평수로 전용 10평만 돼도 10억 정도는 나오니까 여기 4% 맞추려면은 1억에 300은 받아야 된다 월. 근데 너무 비싸죠. 사건도 형성 안 됐는데 누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공실 잔뜩 나고 있죠. 근처에 자족시설 엄청나게 잘 되고 그러면 상권도 엄청나게 활성화됐겠죠? 그렇지 않으니까 일자리도 적고 실거주 요건이 좋지 않다는 거죠. 절반가량이 공실이다. 신고가 취소 이야기 나왔던 것 중에서도 자, 퍼센테이지는 41.3%지만 건수로 보면은 광명 수지 다음으로 하남이 많이 나왔다. 이것도 여러 가지가 있죠. 예를 들어서 중복 취소도 있고 착오도 있고 실제 계약 취소도 있겠지만 자정거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의혹조사 착수 들어갔고 신고가 계약 취소에 무관용 원칙 조치하겠다. 이런 부분까지 들어가게 된다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죠. 그 다음에 전세가 아까 이야기했지만 하락 전환됐어요. 1년 7개월 만에 떨어졌다. 아파트값 선행 지표인 전세값이 떨어진다. 실질적으로 아파트값이 떨어지고 전세가가 떨어지는 지역이 있고 전세가가 떨어지고 아파트값이 떨어지는 지역이 있어요. 근데 전세가가 선도를 하는 경우는 갭투기가 많이 들어간 지역, 그 다음에 실수요가 많은 지역 같은 경우는 매매가가 먼저 떨어지면서 깡통전세나 이런 걸로 인해서 역전세가 나고, 그러니까 때에 따라 다르다. 전세값이 오른다고 해도 매매가가 떨어지면서 전세값을 누르는 경우도 있어요. 다만 하남 같은 경우는 갭투기가 많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전세가 이렇게 띄워놓고서 가격 쭉쭉 올려가지고 임대차법 때문 아닌데 임대차법인 양, 오히려 임대차법 나오고 나서 상승세는 꺾였는데 그런 식으로 계속 하다가 이제는 임대사업자 전세 매물 이런 것들 나오기 시작하면서 가격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고, 그렇다면 이런 매물들 나오기 시작하면은 옆에서 3억 5천에 내놓고 있는데 내가 아무리 막 7억짜리 전세 받고 싶다고 해도 여기 누가 들어와요? 3억 5천짜리로 경쟁률 몰리지?
그리고 요거 다른 사람이 계약해가지고 7억밖에 안 남았다 하더라도 요거 알고 있는 사람들은 요거 눈에 들어오겠어요? 다음에 요거 또 나오는 거 기다리지. 보면 어때요? 매물 계속 누적되고 있었어요. 맨날 매물 부족으로 전세가 오른다. 언제 매물 부족이요? 전세 월세 다 매물 누적 계속되고 있었는데 임대차법 때문에 뚝 떨어진 거예요. 임대차법이 5월에 시행됐나요? 4, 5월에? 아니죠. 요거 뭐 때문에 떨어졌다? 허위 매물 신고. 요거는 아예 그 전 또 넘어섰죠. 그러니까 가끔 가다가 막 기사들 같은 것 중에서 전세 매물 슬슬 쌓이기 시작한다. 하지만 전년 대비 반토막이다. 이런 기사를 내는 기자들은 다음부터 그 기자 이름 기억해놨다가 이 인간은 콩으로 외주를 쓴다고 해도 믿지 말아야 되겠다. 왜? 언제든지 사람들 속이려고 안달이 나 있는 기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거기다가 여기 지금 누적되고 있는데 앞으로 입주 예정, 북일의 쪽도 입주 예정 잔뜩 나오고 있죠. 21년, 22년 계속 나오고 있죠. 그 다음에 또 인근에 가밀지구 요런 데도 계속 입주가 들어와요. 그러면은 입주 들어왔을 때 첫 번째는 전세 살고 있던 수요가 입주 들어가면서 빠지겠죠. 그러면 전세가 하락 유도하겠죠. 또 하나는 입주 매물 들어오면서 전세가 하락 또 유도하겠더라. 이번에 뭐 자꾸 핑계대는 거 뭐예요? 위례 들어와서 하남하고 강동 떨어졌다. 근데 위례 탓만 하고 있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거죠. 지금 이미 추세가 바뀌었다. 왜? 금리 오르면서 영끌에서 전세하는 사람들도 더 올려주기 힘들어지기 때문이죠. 거기다 3월부터 DSR 규제 들어가요. 신용대출 못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죠. 그러면 전세가 아무리 올려도 살고 싶은 사람이 살고 싶어요. 못 내. 근데 그 돈을 못 내서 떠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수요가 없어요. 그러면 매물 쌓이는 거예요. 거기다가 지금 3기 신도시 2기보다 57개월 조기 공급한다. 패스트트랙 들어간다고 그랬죠. 여기 와가지고 막 이번에 또 3기 신도시 한다고 했더니 뭐 2기나 똑바로 해라. 2기는 누가 했는데 거기 가서 따져요. 그래서 지금 와가지고 2기 진행 안 됐어요. 김포 마무리됐고 운정 3지구 빨리 하려고 하고 있고 옥정 쭉쭉 들어왔고 2기 진행되고 있어요. 그러면서 거기다가 맨날 공급 부족 탓하니까 더 가까운 데다 3기 놓는 거고 검단 쭉쭉 진행됐죠. 맨날 이야기하는 지금 입주 물량이 부족해서 공급 부족이다. 그걸 만든 게 누군데. 광명 시흥지구 취소됐다가 인제서야 되고 거기 9만 5천 가구 예정되어 있었는데 진짜 막 부동산을 모르는 사람들은 공급대책 나왔는데 당장 안 떨어지냐. 5년 뒤에 입주되니까 적어도. 그 다음에 정치적으로 까는 인간들은 자기 얼굴에다 침 뱉고 있는 거죠. 부동산을 자꾸 정치적으로 깔려고 하는 목적들을 가지고 지금 이야기하는데 제가 지금 뭐 빨갱이고 뭐 좌파고 옛개문이고 이게 아니고 오로지 부동산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고 굉장히 중립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자꾸 이걸 정치적으로 몰고 가니까 정치적으로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문제는 공급도 전 정부에서 다 없애버렸고 부동산 3법으로 재건축 중심으로 가격 띄웠다. 이게 핵심이었죠. 거기다 초이노믹스 풀어줘서 부동산에 유동성 들어오게 했고 이게 집값 띄우기에 세 단계를 다 한 건데 결론 하남 갭투기 많죠. 전세가 하락이 나타났다. 이걸 가지고 뭐라 그래요? 위례 공급 때문이다 이라고 하는데 아예 틀린 말은 아니에요. 영향 있죠 물론. 왜? 전세 수요가 빠졌으니까. 근데 그 외적으로 임대사업자 매물이랑 그냥 매물이 있으면 1년에 50% 올랐다는데 당연히 임대사업자 매물로 계약을 들어가겠죠. 신규 계약을. 그러면은 요 매물이 계속 쌓이는 거예요. 그 전에 매물 적재 있었고 하지만 위례 다 들어오고 일시적일 것이다. 요 부분 생각했을 때 가밀지구 뭐 위례 북위례 여기 입주 들어가는 수요들 있죠. 그 다음에 추후 강동발 이주 수요 회귀하겠죠. 3기 신도시 조기 분양한다고 그랬죠. 받고 나면은 굳이 저기에 비싼 전세로 계속 남아있을 필요가 있어요? 이미 요건 만족해서 받았는데 이런 것들이 앞으로 전세 수요 이탈을 가속화시킬 것이다. 그리고 갭투기가 많았기 때문에 전세가 하락은 갭투기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여기까지 생각하시면은 하남의 단기적 미래부터 장기적 미래까지 쭉 보이실 거다. 특히 단기적 미래는 뭐 지금 당장은 아니겠지만 서울 하락세 시작되고서 뭐 강남 쪽 같은 데서 하락세 나타나기 시작하면은 그쪽으로 퍼져나갈 수밖에 없다. 조만간. 이런 것까지 생각해 보시면은 장단기적 미래가 보이실 것이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